데 있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이권의 한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7조에도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가 이제 선거를 실시한 지 한 70년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가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그 제주장애인 인권 포럼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투표소 환경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전체 이제 투표소 230개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총선에 미흡했던 50개소하고 새로 설치된 16개소를 중심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전체 투표소 대비해서 약 20%가 미흡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미흡한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은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선관위와 이제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서 이제 개선을 요구할 그런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장애인 참정권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장애인 참정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결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모니터링 개요, 결과, 개선 방안 및 제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번 지난 4월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투표소 모니터링 단원 7명을 모집을 하였고요. 5월 15일 날 단원들을 대상으로 편의증진법 그리고 체크리스트 작성법 등 사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부터 일주일간 현장을 방문해서 방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 투표소입니다. 이번 선거 때 제주도의 총 투표소 개수는 230개소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대상으로 잡은 곳은 지난번 모니터링 당시 부적합했던 곳 50개소와 이번에 신설되거나 장소가 변경된 투표소 16곳 등 총 66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체크 항목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그리고 출입구 순위. 세부 내역을 보시면 출입구 접근로 같은 경우에는 유효폭이 1.2m 이상인지, 그리고 길기는 12분의 1 이하인지, 그리고 바닥은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고요.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의 경우에는 턱이 2.2cm 이하인지, 그리고 경사로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폭이 1.2m 이상인지, 길기는 12분의 1 이하인지, 그리고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손잡이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출입구입니다. 출입구의 경우에는 유효폭이 0.8m 이상인지, 그리고 전면 수평면 유효거리가 1.2m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턱이 있는 경우는 2cm 이하인지, 그리고 자동문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개방 시간을 확보하고 넓은 범위에서 개폐기가 작동하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 항목이 답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 주차장도 방문해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투표소 편의시설 적절성 현황입니다. 총 66개소 모니터링 대상 중 46개인 70% 정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적절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무려 70% 가까운 비율의 부적절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투표소 230개소 대비해서도 20% 정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상당수의 투표소가 여전히 최소한의 항목도 최소한의 편의시설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세 가지 항목은 장애인 당사자분이 투표소 입구에서 기표제까지 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주출입구 접근로입니다.
총 15건대 정도가 이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기덕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그 출입 현관문과 주차장에서 투표소인 체육관까지 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요. 거리가 멀지만 가는 과정에서 바닥이 평탄치 않아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3달 1, 2 사무소입니다. 주출입구까지 경사가 매우 심하고요. 주출입구 직전에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더럽초등학교 급식소입니다. 이곳은 매년 저희가 투표소 모니터링 할 때마다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오면서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입구가 좁거나 바닥이 평탄치 않아서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곳입니다. 다음은 출입구 높이 차이 부분입니다. 총 32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평대리 게이트볼장입니다. 입구를 보시면은 턱도 하나 있고 굉장히 협소해서 추가로 경사를 설치하거나 이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거인쪽 마을회관입니다. 경사가 매우 급하고 경사로 있긴 하지만 그 평면과 단차가 발생해서 사실상 경사로의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난산 리사무소입니다. 경사로가 굉장히 길고 경사가 급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1.8m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손잡이 등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서 안전사고의 위험하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출입구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37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소산일이 노인회관입니다. 보다시피 샤시와 그 밑에 하부 건물 구조 간의 단차 때문에 10cm 이상의 단차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음은 용달동 노인복지관 다목적 회관입니다. 처음 볼 때는 입구에 단차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마루가 마루 바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차가 상당히 높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선 및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표 지원 인력이 도움이 아닌 스스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방문해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편의시설 문제 때문에 선관위 등 관계당국에서는 투표 지원 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이 조사 결과가 우리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들의 편의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편의시설 관련된 기준들을 충족하는 공공시설 개선 사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요. 투표 현장에서 보조인력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안전사고가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시거나 시각장애인분들, 내성마비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투표 보조인력을 배치해서 이분들이 투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투표하기 직전에 투표에 대한 정보들, 공보물이라든지 투표 일정 안내문들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분들이나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보물이 와도 제대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여쭤보면은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수준의 그림으로 설명된 후보들의 공약이라든지 투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선관위에서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점자로 관련된 공보문들이 전달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실제로도 현장에서 찾아보면 이런 공보문을 못 받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그런 대비와 그리고 점자만이 아니라 고의사회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구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참석을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행상 부대면 모니터링 그럼 안 한 데들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속 거르고 걸러와서 남은 곳들을 계속 조사해. 나머지는 그냥 대체로 괜찮다 정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50개 대상 중에서 개선된 곳은 몇 곳인가요? 개선된 곳은 45개 정도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5개, 5군데 정도. 5군데만 개선이 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큰 개선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지적된 곳 50곳 중 예. 개선된 것은 5개. 예.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 관련해서도 혹시 데이터가 저희가 뭐 정확하게 데이터까지 통계는 안 해봤는데요. 거의 한 3분의 1 이하는 뭐 관련된 뭐 기본적인 시설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관 쪽에 문의해 볼 때는 저희가 뭐 관련해서 뭐 최대한 준비를 하겠다고 뭐 임시 주차장을 그린다든가 뭐 그렇게 하겠다고는 뭐 답변을 받긴 했는데요. 이 부분도 당일날 현장 점검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지적되어 있는 부적절한 투표소는 그 지원 인력이 있으면 일단 우선 투표는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림 단차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성관에서는 임시 경사를 설치하겠다, 뭐 나무로도 간단히 뭐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뭐 투표 보조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뭐 최대한 뭐 공무원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 교육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현장 개최하겠다고 일단 답변을 얻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 당일날 저희 단체에서 뭐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부 샘플링을 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 에어로 투표소 같은 경우는 예. 몇 년 전부터 계속 개선을 요구하는데 개선이 안 됐다고 예, 맞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 게 뭐라고 하나요? 일단은 학교라서 학교고 워낙 그 건물 자체가 초등학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후된 학교라서 뭐 전체적인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시면은 그 시외 지역이다 보니까 마땅히 그 투표소로 대체할 만한 공공 그 건물이나 뭐 시설들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